어머님, 이거 제가 이번에 출장 다녀오면서 사온 거예요. 어머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면세점에서 바로 집어온 건데 어때요? 예쁘죠? 그래, 예쁘네. 그런데 나는 좀 차분한 스타일이 좋구나. 이건 너무 화려해서 영. 에이, 어머님 또 이러신다. 꽃무늬 원피스가 뭐 어때서요? 요즘 어머님 나이대 사람들은 다 이런 거 입고 다녀요. 어머님도 칙칙한 무채색 옷 이런 거 말고 화려한 옷도 좀 입어보셔야죠. 친구 모임에서 자랑도 하시고요. 글쎄다, 나는 별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머님. 형님 안목이 좋네요. 그치? 딱히 자랑은 아니고 내가 디자인은 일가견이 있거든. 사람들이 다들 전공도 아니면서 어쩜 스타일이 그렇게 좋냐고 난리를. 나중에 입을 일 생기면 입도록 하마. 에이, 어머님 그러지 말고 이번 명절에 한번 입어보세요. 다른 친척들한테 자랑도 하시고요. 명절에는 음식 만들고 상 차리느라 바쁜데 원피스를 어떻게 입니? 편한 옷으로 입어야지. 에이, 잠깐 정도는 괜찮잖아요. 됐어. 나중에 친구들 모임 있을 때나 한번 입을게. 알겠어요, 어머님. 대신 입고 인증샷 한번 찍어주셔야 해요. 저도 인스타에 자랑 좀 하게요. 그래, 입으면 하마, 입으면. 어머님 대놓고 입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어머님 취향은 아닌 것 같아. 항상 무채색 옷만 입으시니까. 결혼 후 첫 명절. 자기야,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온라인 쇼핑? 설 선물 특선? 선물 사려고? 결혼하고 친척들 앞에서 처음 며느리 역할하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어. 그럴 필요 없는데. 다들 그런 거 별로 안 바랄걸? 친척들이 많아서 일일이 못 챙기는 것도 아니고 큰아버님, 고모님 가족들 뿐인걸. 그 정도는 챙겨야지. 요즘에도 어른들 선물은 홍삼이 최고인가? 너무 흔한가? 다른 거 뭐 없나? 영양제 선물 같은 거 뭔가 신박한 거 없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다들 자기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뻐해 줄 거야. 정 고민되면 무난한 홍삼이 낫지 않아? 역시 그런가? 홍삼 못 드시는 분들도 있어서 물어보긴 해야 하는데 그래도 역시 제일 무난해. 아마 못 먹는 사람 없을 거야. 전에 누가 홍삼 먹으라고 나눠줬을 때 다들 별말 없이 먹었거든. 그래? 그럼 이걸로 사야지. 혹시 형님하고 선물 겹치거나 하는 거 아니겠지? 나중에 형님한테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홍삼만 2박스라면 좀 그렇잖아. 그래, 그럼. 잠시 후. 여보세요, 형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동서 무슨 일이야? 다른 게 아니라 형님은 이번 설날에 선물 챙기실 건가 해서요. 저는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어른들 선물 챙길까 하는데. 그거? 안 해도 돼. 네? 왜요? 어차피 어른들 모이면 다들 술 마시고 놀기 바쁘지. 선물 누가 챙겨왔고 이런 걸로 뭐라 하는 거 없어. 나도 결혼하고 처음 명절에는 별로 한 거 없어. 지금은 그래도 좀 여유로워서 선물하는 거지. 옛날에는 나도 뭐 없었어. 그래도 형님이 선물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눈치가 보여서. 그럼 나도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어차피 나도 선물은 어머님한테 해드리는 정도가 다야. 친척 어른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동서가 하면 나도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내가 눈치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우리 2사람 다 하지 말자.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형님만 믿을게요. 명절 당일. 어머님, 저 왔어요. 응? 어머님, 이 박스들은 다 뭐예요? 홍삼이며 화장품이며. 그거 큰애가 들고 왔다. 설 선물이라면서 사왔더구나. 네? 형님이요? 형님이랑은 선물 같은 거 같이 안 하기로 했는데. 뭐라고? 아이고, 고모님, 화장품 마음에 드세요? 제가 백화점 가서 직접 골라온 화장품인데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형님, 저희 분명 선물은 따로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 동서 지금 뭐라는 거야? 명절에 친척들 다 모이는데 며느리가 감히 선물을 안 해? 뭐 안 할 거면 용돈이라도 준비해서 와야 할 거 아니야. 자식된 도리로. 그렇지만 형님이 왜 자꾸 내 핑계를 대? 내가 뭘 어쨌는데? 네? 동서는 참 눈치가 없어. 며느리로서 맞는 첫 명절인데 눈치도 없이 선물을 안 챙겨? 고모님, 역시 저밖에 없죠? 아니, 형님, 설마? 그날 저녁.
아가 수고했다. 첫 명절이라 힘들었을 텐데 마무리까지 도와주고 그냥 친정으로 가도 되는데 형님도 없는데 제가 도와드려야죠. 어머님 혼자 이 정리를 어떻게 다 해요. 네 형님이라는 애는 친척들 가시자마자 쌩하니 사라졌는데 말이지. 아, 형님도 바쁜 일이 있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걔가 바쁜 일이 뭐 있다고 그러니. 전에 사돈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자기 친정 가는 것도 아니라던데. 네? 친정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 뻔히 우리 큰아들 꼬셔서 어디 놀러나 갔겠지. 걔는 원래 그런 애야. 그러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말렴. 제가 뭘 신경 쓴다고요? 저 형님 신경 안 써요.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선물 어쩌고 한 그 일 말이다. 아, 혹시 알고 계셨어요? 계속 시커먼 걸 누가 모르니. 아가씨나 아주버님이나 다들 알고 있을 거다. 그냥 선물 주는 거 그거 하나는 고마우니까 예뻐해 주는 척 하는 거지. 아, 그 애가 뭐라고 했냐? 그게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어른들한테 예쁨 받고 싶어서 홍삼이라도 사올까 했거든요. 근데 형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 둘 다 준비하지 말자면서 누구 하나 비교당하는 건 싫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 설마 저렇게 준비해 올 줄은 몰랐어요. 아휴,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주 속 시꺼먼 여우가 따로 없어. 우리 집에 명절 선물 그런 걸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오히려 마음도 없이 선물만 덜렁 주고 가는 것보다 너처럼 진심으로 대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맘 썩히지 말고 그냥 잊어버려라. 네 형님은 그냥 철없고 욕심만 많은 인간인가 보다 하고 알았지? 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 이제 얼른 설거지 마무리하고 너희 친정으로 가봐라. 사돈들 기다리시겠다. 에이, 이것만 마무리하고요. 친정은 내일 가도 괜찮아요. 하여간 고집은. 추석. 어머님, 저 왔어요. 응? 형님은요? 이미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걔는 이번 추석에는 안 온다. 해외여행 갔다더라. 네? 해외여행이요? 큰아들로 말로는 자기 회사 일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 하던데 세상 어느 회사에서 출장 가는데 가족들까지 따라가게 해주니. 아까 인스타에 올린 사진 보니까 스노클링에 맛집에 신난 것 같더구나. 걔는 내가 자기 인스타 보는 줄 모르고 올린 거겠지만. 아, 해외 출장 정도야 뭐. 큰애는 워낙 출장 자주 가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추석 같은 거 챙기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 해외여행? 그것도 가고 싶을 수 있지. 아직 젊은 나이 아니냐. 그런데 이거 좀 아니지 않니? 자기가 말하면 점수 깎일 테니까 남편 시켜서 말한다는 그 발상이 그게 제일 열받아. 그냥 어머님 이번 추석에는 해외여행 다녀올게요 라고 하면 내가 안 돼. 가지마. 아니면 나도 데리고 가. 이럴 줄 알았나? 참나 어이가 없어. 어머님 기분 푸세요. 이미 일어난 일 어쩌겠어요. 그래 뭐 내가 이렇게 화낸다고 뭐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은 우리끼리 맛있는 거나 먹자. 다들 오시면 치킨 시켜 먹을까? 차례상은 어떻게 하고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이미 완제품으로 다 사놨어.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명절 당일까지도 시장 가면 떡이며 잡채며 전이며 다 팔더라. 조상님들도 자식들 고생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손길로 만든 음식 먹고 자식들 노는 거 보는 게 더 좋으실걸? 아가씨랑 아주버님네도 다들 치킨 좋아하시니까 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좋아할 거야.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호프집 예약할까요? 집에서 먹으면 치우기도 번거롭잖아요. 식구들도 많은데. 그래? 그래도 되는데 오늘 같은 날 호프집 문 여는 곳이 있을까?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 돌릴게. 며칠 후. 저기 동서, 자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하다뇨? 어머님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 봤어. 나 없는 사이에 어른들 점수를 제대로 따뒀더라? 점수요? 아, 혹시 다 같이 호프집 간 사진 그거 보신 거예요? 어머님이 자기도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라고 찍어 가셨는데 보신 거예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어른들 앞에서 아양 떨고 그러니까 좋아?
진짜 동서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앞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식 하지 말고 치킨 먹으러 가자고 말한 건 어머님이세요. 다들 동의하셨고요. 저는 어머님이 호프집 알아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마침 동네에 작은 호프집이 그날 장사를 했고 인원수를 보니 차라리 대여하고 노는 게 낫겠다 싶어서 대여했을 뿐이고요. 그런 식으로 어른들 앞세워서 빠져나가면 좋아? 진짜 어이없다. 그래, 동서가 무슨 생각인지는 아주 잘 알았어. 끊어. 아니 뭐야, 진짜 어이가 없네. 그놈의 점수가 뭐 중요하다고. 당장 본인도 앞뒤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면서 저에게 화를 내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그 뒤로 형님은 제 연락이나 남편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은 연락을 받긴 했지만 자기 마누라한테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저를 영 탐탁지 않은 눈으로 보더라고요. 수시로 저를 음해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나 다른 어른들은 이미 형님의 음흉한 속내를 알고 있어서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반년이 지났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님, 이번 설에는 어디 안 가고 제가 일 도와드릴게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저번 추석에 해외여행 간 거 그거 신경 쓰고 하는 말이라는 게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형님도 매번 대단하다. 어머님, 이번에는 음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처럼 시장에서 사서 쓰실 건가요? 어머 동서, 명절 음식을 어떻게 시장에서 사다 쓸 생각을 해? 조상님들 생각은 안 해? 음식은 정성이야.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좋은 건데 일 한 번 덜 해보려고 아주 수를 쓰네. 됐다, 그만해라. 정성이고 나발이고 나는 더 이상 명절에 음식 안 할 거다. 네?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명절이고 제사고 간에 음식 한 상 가득 올려봤자 조상님이 알아주신다든.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만들든 마트에서 냉동 음식 사서 데워 올리든 조상님은 나한테 로또 번호 하나 안 불러주시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보다 살아있는 내 가족들 챙기련다. 음식 안 해. 어머님, 그래도 명절인데. 그네 네가 언제부터 명절 챙겼다고 명절 하는 거냐? 음식에 손 많이 가는 거 좋지. 그런데 나도 명절에는 이제 쉬고 싶어.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아프다. 저번에 음식 안 하고 호프집에서 다 같이 치맥하는데 그렇게 좋더라. 누구 하나 일하는 사람 없고 다 웃고 떠드는데 이게 명절이지. 다른 거 뭐 있냐? 이미 아주버님이랑 아가씨한테도 다 말씀드렸다. 이번에는 명절 당일 아침에 시장에서 사온 음식 올려서 간단히 절 올리고 점심에 식당에서 밥 먹기로. 다들 좋아하시더라. 그러셨어요? 저는 어른들이 좋다고 하시면 다 좋아요. 작은 애야, 혹시 이번에 식당 예약도 너한테 맡겨도 되겠니? 네, 저요? 그래, 전에 네가 급하게 찾아준 호프집이 괜찮았거든. 맛집 찾는 건 역시 나보다는 젊은 네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못 먹는 거 없으니까 너 먹고 싶은 곳으로 찾으면 될 것 같다 얘. 이국적인 음식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네가 예약해 주렴. 부탁 좀 할게. 어머님, 그런 건 제가 해야죠. 제가 큰 며느리인데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다른 어른들도 다 작은 애가 추천해 주기를 바라시더라.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명절 당일 예약하면 되는 거죠? 그래, 부탁하마. 혹시 예약금 필요하면 나한테 이야기하려무나. 내가 내줄 테니까. 치. 다음 날. 딸, 혹시 설날에 시간 괜찮니? 설날에? 설날에는 시댁 가야지. 왜? 아르바이트 필요해? 그날 안 쉬어? 원래는 쉬는 날인데 그날 꼭 상견례를 해야 한다고 설날 아니면 시간 없다고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영업을 하기로 했거든. 그런데 한쪽이 바람을 피웠다고 했나? 뭐 문제가 생겨서 파혼하는 바람에 갑자기 예약을 파토 내버리더라고. 돈은 미리 받았고 환불 안 받는다고 해서 손해는 아닌데 재료가 엄청 남았어. 아까워 죽겠다 얘. 그래? 뭔가 그쪽 썰도 재밌을 것 같네. 설날에 상견례 하는 집도 드물잖아. 그치, 뭐 그건 나중에 물어볼 일이고. 아무튼 재료가 엄청 남는데
혹시 너 먹고 싶으면 와서 먹으라고. 돈 다 받은 재료라 그냥 먹어도 돼. 코스로 주문해둬서 랍스터며 대방어 회며 엄청 많거든. 어차피 나 혼자 먹어도 다 못 먹는 거잖아. 상견례 음식 준비면 양 많은 거 아니야? 그래, 그것도 문제야. 좋기 10인분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잠깐만 엄마. 그날 영업한다고 했지? 그렇지. 그럼 우리 시댁 식구들 모시고 가도 돼? 사돈 때? 사실은 어머님이 이제 음식 준비 안 할 거라고 식구들끼리 외식이나 하자 하셨거든. 나한테 식당 좀 알아봐 달라고 하셨는데 마침 엄마네 식당에 음식이 남는다는 연락이 왔네. 돈은 내가 줄 테니까 그 재료 우리한테 쓰면 안 돼? 엄마야 좋지. 오랜만에 사돈 얼굴도 보고 엄마 특기로 대접도 할 수 있으니 완전 럭키 비키잖아. 엄마 그런 말은 어디에서 배웠어? 요새 애들이 많이 하대. 하하, 돈은 안 줘도 돼. 어차피 안 먹으면 버릴 재료인데 그냥 몸만 와서 먹고 가. 그래도 식구가 몇 명인데 룸은 빌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룸 하나 대여비 정도는 줘야지.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아무튼 그럼 그날 룸 하나 비워 놓을게. 엄마 고마워. 잠시 후. 어머님 혹시 일식 괜찮으세요? 일식 나야 좋지. 우리 식구들 다 회 좋아하잖아. 역시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친정엄마한테 연락 와서 사정이 생겨서 설에 재료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풀코스로 준비해 줄 테니까 드시러 오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사돈이 그러고 보니 사돈께서 유명한 일식집을 운영하고 계셨지. 그동안 대접 한번 제대로 못 해드렸다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대접해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일식 어떠세요? 아유 설 연휴인데 괜히 우리 때문에 쉬지도 못하시는 거 아니냐? 그것도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셨어요. 룸 내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사돈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그럼 그날 보자꾸나. 네 어머님. 설날. 어머님 여기에요. 우와 사돈 식당이 인스타에서 유명하다고 하길래 크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어쩜 이렇게 크게 하신다니. 이 정도면 직원을 몇 명을 써도 다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얘. 그래도 거의 예약제로 운영해서 힘들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명하다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니 별로 크지도 않잖아. 어머님 역시 제가 알아본 식당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가 알아본 식당은 저 외곽까지 나가야 하는 곳이잖니. 아주버님 다리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 그래도요 어머님. 시끄럽다. 내가 이미 거절했는데 뭘 계속 말하는 거니. 얼른 들어가기나 하자. 아 어머님 잠시만요. 식당. 아이고 사돈 어서 오세요. 제 식당 오시는 건 처음이죠? 사돈 오랜만입니다. 오늘 이렇게 식사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오늘 준비한 재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사돈이 마침 또 식당 찾고 계시다는 말씀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 싶더라고요. 타이밍이 좋았던 거죠. 참나 버릴 재료로 대접하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넌 뭐라고 자꾸 중얼거리는 거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너 그냥 집에 가. 아 어머님. 자자 입구에서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시죠. 제가 술이랑 싹 다 준비해 뒀습니다. 음식도 금방 내올 테니까 올라가셔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룸 안도 영 별로다. 엄청 좁아 보이는데 이런 방밖에 안 남았던 거야? 그런 말 하면서 사진은 또 엄청 찍고 있네. 또 인스타에 올리려고 저러나? 쾌적하고 좋은데 왜 그러니? 자꾸 구시렁거리면 식사고 뭐고 너는 그냥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 음식은 왜 이리 안 나와? 음식 나왔습니다. 아이고 반찬도 알차고 메인이 대박이네. 사돈이 준비를 알차게 해주셨어. 사장님이 사돈 오셨다고 음식 준비 철저히 해드린다고 주방 들어가 계셔서요. 조금만 기다리면 진짜 메인 나올 거예요. 뭐 얼마나 대단한 음식을 해준다고 난리를. 어라? 저기 잠시만요. 그쪽 얼굴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요. 저쪽으로 가시죠?
너 설마 달라 아니니?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이런 젠장! 혹시 제 큰며느리랑 아는 사이신가요? 네? 큰며느리요? 쟤는 우리 아들 여자친구인데? 뭐라고요? 어머님, 아니에요. 저기 아줌마, 사람 잘못 봤다니까요. 왜 자꾸 모함하는 거예요? 맞네, 너 맞잖아. 이거 우리 아들이 선물해준 귀걸이 반지, 이니셜도 있고 너 맞잖아. 젠장 빼고 올걸.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네가 네 입으로 설명해봐. 저분이 왜 저러시는지, 남자친구라는 건 또 무슨 소리인지. 어머님, 그게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게 그러니까 저번 달에도 우리 집에 놀러 왔으면서 뭐? 며느리? 너 설마 결혼했으면서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었던 거야? 당장 설명해, 이거사. 이거 놔요, 놓으라고!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친정 엄마가 겨우 말려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는 시작도 못하고 자리를 파한 뒤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님은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야기해준다고 하시면서 아주버님이랑 형님만 남긴 채 나머지 식구들을 돌려 보냈죠. 그날 저녁. 참 어이가 없구나. 감히 네가 바람을 피워? 남편도 버젓이 있고 애도 있는 인간이.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친구예요, 친구. 제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고요. 웃기고 있네.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처 받아서 사정 다 들었어. 너 그 집에는 남편 죽었다고 애 혼자 키운다고 거짓말하고 사귀고 있었다면서. 벌써 반년도 넘었다던데. 그건 어떻게? 내가 출장 자주 다니니까 집이 비어서 외롭기라도 하셨어. 그래서 남자를 만난 거야. 참나 어이가 없어서. 너 게다가 추석에도 나 몰래 해외여행 갔다면서. 뭐? 그거 몰래 간 거였니? 나는 분명 나한테 거짓말 시키고 너희 둘이 같이 해외여행 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진짜로 출장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친정 간다고 거짓말을 해놓고는 해외여행을 갔더라고요. 저는 인스타그램 잘 안 보니까 사진 올려도 모를 줄 알았나 봐요. 확인도 안 한 제 잘못도 있지만. 그럼 내가 그때 본 사진이 너랑 간 게 아니라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랑 같이 간 거란 말이야? 어쩐지 애들하고 놀러 갔으면서 애들 사진이 없더라. 어머님도 당신도 그쪽 이야기만 듣고 지레 짐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말도 좀 들어달라고요. 당신 말은 들어볼 것도 없어. 어차피 죄다 핑계의 거짓말 뿐일 테니까. 잘못했어. 내가 눈이 돌았었나 봐. 그냥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그랬어. 잠깐 놀려고 만난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인사까지 가? 그쪽에서는 이미 너를 결혼할 상대로 보고 있는 것 같던데 나한테는 비밀로 하고 두 번째 결혼이라도 몰래 하려고 했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잠시 후. 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식당만 안 데리고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형님, 말은 바로 해야죠. 애초에 형님이 바람을 피우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야? 잘못은 형님이 해놓고 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제가 설마 알고 그랬겠어요? 친정 엄마 식당에 형님 불륜남 어머니가 일하고 있을 줄 알고 있었겠냐고요. 생각해보니 웃기네요. 예약 취소한 사람들 보고 아침 드라마 갔다고 했는데 정작 식사하러 간 우리가 아침 드라마 상황을 연출하다니 꼭 누가 짠 것 같지 않아요? 야! 시끄러워요, 형님.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같은 식구라는 것도 창피하거든요. 이제 과거형이 되겠지만. 이혼 당일. 너 혼자 가도 괜찮겠냐? 엄마가 안 따라가도 되겠어? 엄마는 내가 무슨 애예요. 변호사도 같이 가기로 했고 안 그래도 남들 보기 부끄러운데 엄마랑 어떻게 같이 가요? 그것도 이혼 소송인데 그냥 나 혼자 갈게요. 그래,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라. 혼자 밖에서 청승 떨지 말고. 알았어요. 재수씨, 우리 엄마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어요. 걱정한다고 괜히 덜덜 떨게 하지 말고요. 네, 아주버님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어요. 아내가 경쟁심이 심해서 그동안 재수씨 험담한 거 별로 믿고 싶진 않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쇠네? 그런 것처럼 머리에 박히더라고요. 자꾸 안 좋은 눈으로 봐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주버님. 충분히 이해해요. 그럼 저 다녀올게요.
며칠 후. 어머님,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 좀 들여보내 주세요. 이미 이혼한 사이에 무슨 어머님이라고 하는 거니? 네 남친 어머니한테 가서 빌어보렴. 나한테 빌기에는 너무 늦었잖니? 그 집안은 말도 꺼내지 마세요. 제가 거짓말했다는 걸 들키자마자 바로 손절당했다고요. 나같이 거짓말하는 여자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나는 정말로 좋아했는데 언제는 심심해서 만난 사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진심이라고?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구나.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 적어도 그 집안 사람들이 정신은 제대로 박힌 사람들인가 봐. 하긴 제정신이었다면 유부녀에 애도 있는 여자랑 만날 리가 없지. 다 네 거짓말 때문에 이루어진 관계니까 말이야. 같은 시간.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손님들 다 있는 곳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 같아도 내 아들 여자친구가 다른 집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화를 냈을 겁니다. 그래도 사장님 사돈댁에 큰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요. 그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요. 사실 그분들도 피해자인데. 그런 거야. 다음에 제가 제대로 대접해드리면 될 일이죠. 아드님은 좀 괜찮은가요? 충격 많이 받았을 텐데. 불륜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충격받긴 해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혼한 후에 애까지 데리고 갑자기 찾아와서는 자기 받아달라고 너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고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네? 그게 무슨 적반하장이래요. 애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애 양육권은 사돈 쪽으로 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자기가 애 키울 거라고 그러면 양육비는 받을 수 있다고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그냥 데리고 나와버린 모양이에요. 애는 울지 아들은 패닉이 왔지. 그 여자는 소리를 질러대지.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고. 그 일 때문에 자기는 다시 애 못 보게 생겼다고 아이가 자기를 거부한다고 또 난리를 치는데 저 같아도 그런 엄마 얼굴은 다시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아들은 그 일 때문에 심리치료 받고 있는 중이에요. 참 힘드시겠어요. 아휴. 그 여자는 또 어디에서 민폐나 끼치고 다니는 게 아닐는지. 어디서부터 소문이 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형님의 불륜은 입에서 입을 타고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혼 이후로 형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보면 본인도 부끄럽다는 생각에 멀리 떠난 모양입니다. 아주버님은 현재 조카와 함께 둘이서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아주버님이 출장을 가면 가까운 곳에 사는 어머님이 조카를 봐주시곤 하는데요. 저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납치했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는지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합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또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